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3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시작된 오염수 방류량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이었고 방류 종료일은 8월 1일입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오염수를 7회 방류해 총 54,600톤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 시작돼 지금까지 총 94,000톤을 방류했습니다. 일본 현지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주변국들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이 후쿠시마 주민들은 직접 제주해녀들을 찾아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기를 앞두고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진행 중인 후쿠시마 주민들은 제주도를 찾아 일본 정부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인 거룩한 바다를 더럽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제주해녀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일부 주민들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지금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비난하던 중국이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맹비난하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갑자기 중국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처였기에 그간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재개 협상에 공을 들여왔는데 드디어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관세청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후쿠시마현 등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 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은 중국 수출길이 열렸고 일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 재개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지만 일단 그간 수입이 중단됐던 일본 수산물 생산 기업은 중국 정부에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 방사성 물질검사 합격증명서, 생산지역 증명서도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수산물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일본 수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그간 일본 정부와 관련 업계는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중국이 추가적인 국제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수산물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점진적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태도가 돌변해 일본산 수산물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중국을 얼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조건부 수입 허용,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원자력 발전 운전 상황을 정리해 펴내는 2024년판 중국 원자력 연감에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보도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판 연감까지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공표했지만 2024년판에서는 갑자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원전이 방출한 방사성 물질에 대해 국가감독기관이 정한 연간 상한치를 밑돌아 환경과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라고 두루뭉술하게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 매체가 지금까지 일부 중국 원전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보다 많다고 보도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지금까지 중국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보다 많은 방사성 물질 방출을 용인하면서 후쿠시마를 이유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비판해 왔던 것인데 중국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2021년 중국 원전이 내보낸 물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관측 지점 17곳 중 13곳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상한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정상적으로 운전한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와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며 비난해왔지만 2023년 8월 방류 직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지난달 하순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비공개로 돌릴 만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치상으로 증명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방사능 유출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년에 있었던 무한조선소 핵잠수함 침몰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4년 6월 초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 저우급 공격형 핵잠수함이 양쯔강유역 중국 우한시 우창해 국영조선소에서 침몰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작년 5월 말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6월 초 출항이 아닌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서 대형 크레인선이 이를 인양하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중국이 해상 부문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야심차게 가동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개발됐습니다. 신형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 첫 번째로 개발된 이 잠수함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X자 모양의 독특한 선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앞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서방 군사 전문 매체나 대만 매체 SNS에 중국 잠수함 침몰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잠수함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형 핵잠수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만 언론은 이 조선소에서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침몰선을 중국 해군 주력인 039A2형 위안급 3600톤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저우급 공격형 핵잠수함 침몰 사고는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였으며 방사능 유출 여부는 무엇인지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중국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방사능 유출 여부를 검사하는 정황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자로가 높은 출력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전 미 해군 핵잠수함 장교인 브렌트 세들러는 새로운 조선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이 침몰하면서 중국의 핵잠수함 함대 확대 노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새로운 동급 최초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침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 훈련 기준과 장비 품질에 대한 명백한 의문 외에도 오랜 시간 부패에 시달려온 중국 방위산업에 대한 내부 책임과 감독에 대한 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해 과연 중국 핵잠수함 침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더욱 근본적인 이유를 되물어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사실 서해 쪽에 몰려있는 중국 원전들의 잦은 고장도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서해 쪽에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낮은 등급의 고장이 발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원전은 안전했고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27일 동부 장수성에 있는 태난 원전 6호기의 계측 장치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수준의 0등급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핵안전국은 또 당시 원전 제어실의 공기 유입 구간에서 감마 방사선 선량률에 문제가 있다는 경보가 뜨면서 응급 환기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계측 장치가 고장나 경보가 잘못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핵안전국은 또 조사 결과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었으며 원전도 안전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특히 원전의 세계 안전보호벽은 완전한 상태였고 현장의 방사선 선량률도 정상이었으며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도 없었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고장은 핵 방사능 사건 관련 국제기준으로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0등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 쪽 중국의 해안가 지역에 몰려있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들의 잦은 고장은 우리를 늘 불안케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국 장수성 태난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건설됐으며 앞서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에도 0등급 고장 사고가 났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전 사업 대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튀르키예와 방사는 물론 원전 등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는데 공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해 글로벌 시장 정조준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원전 해체 분야에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미국 홀텍사와 인디안 포인트 1호기부터 3호기 원전 해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문 직원들을 해체 현장에 직접 파견해 원자로 구조물 절단 및 오염 장비 해체, 사용 후의 연료 제거 및 저장 시설 이송 등 핵심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 중입니다. 원격 자동 용접 시스템과 특수 인양 시스템 등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첨단 기술 활용에도 참여했습니다. 원전 해체는 연구 정지, 안전관리 및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설 해체, 부지 복원 등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체가 완료된 사례는 25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격 자동 용접 시스템과 특수 인양 시스템 등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첨단 기술 활용에도 적극적입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를 넘어 이제 방사성 폐기물 저장 기술까지 홀텍사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홀텍사는 미국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핵연료 건식 저장 시스템을 보유한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2050년에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내 건설사로 오염 토양 복원 등 제반 기술은 물론 노후 설비 관리와 구조물 해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의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설계 기술 확보는 한국 원전사들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원자로 냉각제와 터빈 발전기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민관 협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새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